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끝자락에 거주하고 있으며 나이는 30대 끝자락인 여성이에요. 조금은 민망한 이야기지만 제가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게 된 경우였어요. 저는 임신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었죠. 남편은 자기 집안에다가 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는 걸 말이죠. 사귀면서 지방 여행 갔을 때 저희 친정집은 남편이랑 딱 한 번 들른 적이 있었고, 지방의 유명 식당에서 친정 부모님과 만나서 넷이 밥 먹은 적도 한 번 있었어요. 그러기에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는 남편의 존재를 진작 알고 계셨고, 저를 통해서 남편의 안부도 종종 물어봐 오셨고요. 저는 남편이 우리 부모님도 너의 존재를 안다고 말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죠. 남편이 왜 저에게 그런 거짓말을 해왔는지, 어째서 자기 집안에 저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는지, 저는 시어머니의 반응을 통해 단번에 그 이유를 유추해낼 수 있었답니다. 제 임신 소식이 양가에 알려지고 나서 저는 시어머니와 따로 만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따로 만나고 싶다고 그러셔서 자리에 나갔던 거였고요. 얼마나 못 배워먹었으면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을 하고 난리니? 최종 학력이 고졸? 대학을 안 갔어? 여자도 대학 다 가는 세상이 된 지가 언젠데. 세상에나.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그렇게 수준이 낮으니 행실을 이따위로 하며 살아왔겠지. 이런 머저리를 내가 며느리를 삼아야 한다니? 이거야말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구나.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 꼴을 봐야 한다니? 그래서 시어머니께선 당신의 가슴을 치시면서 통탄하셨어요. 속상하다면서 눈물까지 글썽이셨고, 그 모습을 보자 저는 대역 죄인이 되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네요. 온갖 하소연을 늘어놓으시던 시어머니께서 이 발언을 하셨을 때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번쩍 들고 말았지만요. 너 그런데 뱃속에 들어섰다는 애가 우리 아들 씨는 맞니?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오빠에 맞아요. 제가 만나는 사람은 오빠 한 명뿐이니까요. 맹세할 수 있어? 가진 것은 쥐뿔도 없겠지만 네 가진 거 다 걸고서 맹세할 수 있느냔 말이야. 그때는 시어머니의 불효령이 왜 그렇게 무서웠을까요? 저는 울음을 꾹 참으면서 정신없이 고개를 끄덕였었죠. 시어머니께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진실이 드러날 거라면서 재차 으름장을 놓으셨고, 저는 친자검사가 이뤄진데도 전혀 상관없고 그런 것에 있어선 정말 당당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긴 한숨을 내쉬면서 손으로 머리를 부여잡으시더니 예식 날짜는 시댁이 편한 대로 잡겠다고 하셨죠. 먼저 자리를 뜨시면서도 계속 천박한 고졸년이? 이렇게 중얼거리셨고요. 시어머니께서 결혼을 금세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건 시아버지의 공로가 컸어요. 시아버지께서는 기함하시면서 집안의 장남인 남편을 크게 다그치긴 하셨으나 어쨌든 임신을 했으면 남녀가 응당 결혼하는 게 옳은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결혼하고 나서도 저는 그 고졸이라는 굴레에 갇혀야만 했어요. 특히 시어머니로부터 말이죠. 그 나름의 이유가 시어머니께 있으셨더군요. 옛날의 시댁이 시아버지 회사에서 제공된 사택에서 살았었대요. 바로 이 사택 단지에서 아내들끼리 친목 모임이 형성되게 되었는데 세월이 흘러도 그 모임은 명맥을 이어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자랑의 장으로 모임의 성격이 변해간 거죠. 나이 들어가시는 분들의 자랑거리는 더 이상 남편이 아니라 자식이었어요. 다들 자식 자랑에 여념이 없으셨고 시어머니께서도 인물 멀쩡하고 탄탄한 기업에 다니는 당신의 장남을 어디에든 자랑스럽게 꺼내놓으셨는데 웬 혼전 임신에다가 며느리 집안은 머나먼 지방이고 최종 학력이 고졸이라니 시어머니께선 도저히 면이 안 선다고 하셨다더군요. 너 때문에 내가 모임에 나가지를 못해. 나가지를. 이 첸장 맞을년. 내가 모임에서 유세 떠는 걸 얼마나 낙으로 삼아왔었는데 네가 다 망쳐놨구나. 원래부터 결혼하기로 말이 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임신하게 된 거라고 내가 말을 지어내느라 얼마나 진땀 뺐는지 네가 내 입장이 되어본다면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을 거다. 감히 죄송스러워서 내 얼굴 그렇게 빳빳이 고개 쳐들고서 못 봤을 거라고.
제 앞에서 침을 튀겨가시며 분노를 터뜨리시는데 제가 도저히 항변할 거리가 있어야 말이죠. 괜히 중간에 어설프게 대답하면 더 화를 내시는 분인 걸 이미 눈치를 깨우친 뒤였기에 그저 조용히 있었네요. 그때가 결혼하고 딱 일주일 되는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뱃속에 아이가 외탁하지 말고 친탁하기를 기도하며 태교하라고 저에게 엄포를 놓으셨어요. 고졸인 저를 닮으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될 거라는 말씀과 함께 치를 떠셨죠. 네, 제가 시어머니 말씀대로 고졸도 많고 남편에 비해 여러 객관적인 조건이 뒤떨어졌던 사람인 건 맞습니다. 제가 왜 고졸인 것인지 사실 결혼 전에는 딱히 이것에 대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가 결혼하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나는 고졸인 것일까? 저희 친정 소개가 필수로 들어가야 할 것 같네요. 친정아빠는 고등학교까지 나오신 후에 여러 일터를 전전하시다가 어느 건전지 회사에 입사하신 후로 오랫동안 근속을 하셨고요. 그렇게 처자식을 먹여 살리셨어요. 기본적으로 술자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인데다가 역마살이라도 끼신 것처럼 자꾸 밖으로 놔두시는 기질이 강하셔서 솔직히 가정적인 분은 절대 아니셨고요. 친정엄마는 중학교까지 나오셨다가 고시를 봐서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따내셨어요. 외갓집이 그랬었대요. 무려 7남매 집안이라서 모든 자식들이 고등학교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참 억울하게도 친정엄마까지는 고등학교를 외조 부모님이 안 보내주셨는데 바로 아래 동생인 작은 이모부터는 고등학교에 가기 시작했던 거죠. 아무튼 그래서 친정 부모님 두 분 다 고졸이십니다. 친정 오빠랑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인데요. 친정 오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외삼촌을 따라 공장 일을 배웠고 계속 그런 일을 쭉 하게 되었어요. 저는 대학을 갈까 말까 고민이 컸는데 집안 환경상 대학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꼈고 4년제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성적도 안 되었기에 진학을 포기했어요. 시기도 안 좋았었죠. 왜냐하면 친정오빠가 결혼한 뒤 태어난 제 조카가 선천적으로 심장 쪽이 안 좋다고 그래서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거든요. 그 작디 작은 몸으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당연히 온 가족이 다 거기에 매달려 있었어요. 엄청나게 들어갔고요. 친정의 재산은 따로 없었냐고요? 슬프게도 그랬답니다. 부모님께서 모아놓은 돈이 딱히 없었어요. 재테크라는 개념조차 없으셨고요. 그런 판국인데 제가 어떻게 그저 그런 대학을 가겠다고 가족들에게 말할 수 없더라고요. 비록 고졸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그에 따른 어려움을 딱히 느끼지 못해왔기에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로부터 받게 된 온갖 구박이 더욱 힘들었던 것 같네요. 면역이 안 되어 있었으니 너무 서러웠죠. 어쩜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답답하니 너는? 뭘 알려주면 제대로 한 번에 해내는 꼴을 못 보네. 역시 대학 못 나와서 가방끈이 짧으니까 매사에 생각하는 것도 짧은 게지.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는 제 머리통에 꿀밤을 3개 먹이시기도 했어요. 맞은 데가 아파서 서러워하고 있는 저에게 만일 제가 임신 중이 아니었다면 엉덩이 한 대 3개 걷어 차줬을 거라고도 하셨죠.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집안일을 새로이 알려주시겠다는 명목으로 저를 부려먹으셨는데요. 특히나 당신의 호출에 즉각 대답 안 하고 즉각 튀어오지 않으면 난리를 치시며 뒤집어 엎으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연락이 언제 올까 싶어서 두려워하며 휴대폰을 손에 놓지도 못하며 지냈었죠. 열심히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며 지냈던 저는 제가 당연히 기우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다 라는 생각을 했었나 봅니다. 걸핏하면 시어머니께서 너는 나를 보면 미안하지도 않니? 이런 질문을 날리셨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죄인된 기분으로 지내야 했고요. 너 같은 고졸 며느리한테서 내가 손주를 봐야 한다니 이 화를 참느라 내가 매일 참을 인자를 가슴속에 새기고 있다. 너는 항시 내 죄를 뉘우쳐야 돼. 알았니? 항상 그런 폭언을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위치를 점점 더 낮추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거나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은 있었기에 제 딴에는 분위기 살펴가면서 나름 부침성 있게도 굴어봤었는데요.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이러셨어요. 너는
그냥 아무 의견도 내지를 마. 네 머리로 뭔가 생각이란 걸 해서 판단을 내리지 말라고. 고졸대가리 달고 있으면서 감히 나한테 의견을 내며 이래라 저래라 해?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저는 시어머니와 친해져 보려고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것마저 역효과가 나서 거부당하자 제가 무척 상심했었죠. 자존감이라는 게 바닥을 쳤어요. 너무 우울했고 세상에는 제 편이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시어머니께서 선사하시는 압박에 질식을 해야 할지, 출산을 하면 이런 상황이 달라질지, 그런 상념으로 심란해하고 있던 시기에 제가 모처럼 친정오빠와 통화를 하게 됐어요. 사실 그 전날에 친정엄마랑 제가 통화를 했었는데 워낙 감정 상태가 개판이었기 때문에 별로 대화가 안 좋게 끝났었어요. 그런데 새언니가 친정엄마를 뵈었다가 제 그런 얘기를 듣고 혹시 뭔 일 있나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오빠더러 저한테 연락해보라고 새언니가 시켰다 하더군요. 시댁 식구들 앞에선 벙어리 죄인인 주제에 저는 괜히 친정오빠한테 짜증을 부렸습니다. 그랬더니 친정오빠가 시댁 사람들하고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며 다 얘기해보라고 저를 설득하더군요. 머뭇대던 제가 제 스스로의 치부를 밝히는 것 같아서 망설여댄 끝에 그간에 있었던 일을 대부분 털어놨어요. 어차피 결혼했고 임신 상태이고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뭘 어쩌겠어. 그냥 사는 거지. 감상으로 말을 했었죠. 근데 친정오빠가 너랑 아기랑 살게 해줄 만큼의 능력은 있다고 하면서 무척 속상해하는 거예요. 심지어 통화를 같이 듣고 있었던 새언니도 옆에서 난리를 치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아가씨, 미리 따로 말 못한 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 친정 사정이 최근에 확 좋아지는 일이 있었어요. 형편이 펴서 앞으로는 돈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드는 와중이거든요. 아가씨, 내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여차하면 우리한테 의지하면 될 일이니까 기죽지 말고 당당해져도 된다는 거예요. 어쩐지 친정 부모님이 저 결혼하고 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친정오빠랑 새언니가 워낙 잘 챙겨주니까 저는 저 알아서만 살면 된다고 그러셨었거든요. 이유가 있었던 거였어요. 갑자기 알게 된 부분에 제가 조금 떨떠름해하고 있는데 제 침묵을 어떻게 받아들인 것인지 새언니가 조금 더 격양된 목소리로 말을 건네왔어요. 마음에 병나면 뱃속 아기한테도 안 좋아요. 뱃속에 품고 있는 지금도 애틋하겠지만 낳고 나면 더해요. 애 때문에 죽고 싶고 애 때문에 살고 싶거든요. 아가씨, 애를 위해서라도 당당해져요. 내지르고 싶으면 질러요. 뒷감당? 우리가 해줄게요. 눈물이 핑 돌더군요. 밖으로 놔두는 아빠. 맨날 힘들다는 타령만 습관적으로 해대던 엄마. 나이 차이 많이 나서 친하지 않았던 오빠. 접점이 별로 없어서 내심 어렵게 여겨졌던 새언니. 이게 제 친정인 줄로만 알았어요. 저는 저 혼자 알아서 잘 살아야 하는 내놓은 자식쯤인 줄 알았고요. 그런데 제 멋대로 제 처지를 판단했었나 봐요. 친정 식구들이 다 제 편이라는 생각을 하고 나니까 가슴이 벅차올랐죠. 다들 저를 이렇게 위해주고 있었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너무 바보같이 지냈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서 지금 미쳐버릴 것만 같아요. 아가씨, 자기 자신이 못난 것 같다고 자책하면 안 돼요. 그거 임신 중이라 호르몬 영향일 거거든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자기 비하를 하면 어떡해요. 새언니의 말에 제 머릿속에서 전구가 켜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 어쩐지 감정 기복이 심하고 입맛도 희한해지고 그랬었는데 그것들이 제가 나약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임신 영향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왠지 기운이 나더라고요. 그날 새언니랑 통화하면서 저는 울고 웃고 그랬네요. 자고 일어난 그 다음 날부터 왠지 저는 제가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마음 한가운데 뭐가 무서워? 이런 생각이 자리 잡힌 후였죠.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께서 저 곤란한 타이밍에 전화를 주시면 당연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됐죠. 아, 어머님,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지금 뭘 하고 있어서요. 이렇게 말이에요. 이 당연한 걸 입대기 힘들어서
가뜩이나 구박받는 처지인데 더 미움받을까봐 전전긍긍하며 하지 못했던 제 자신이 우습더군요. 당당히 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께서도 저를 보며 한껏 표정을 구기시고 눈을 흘기셔도 이제는 흠칫하지 않고 그러려니 넘겼습니다. 남편한테도 굳이 저 자세로 우물쭈물하며 굴지 않았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을 파고들지 않고 딱 나는 남편의 아내, 아이 가진 임산부 이런 객관적인 사실만 바라봤더니 행동하는 것도 자연히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 기저에는 저에게는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곳이 있으며 제 편인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안다는 것에서 비롯된 안정감이 깔려 있었어요. 제 처지를 다 알고 이해하는 식구가 있다 생각하니까 어찌나 든든하던지요. 시어머니께서 신경질적으로 말투를 내셔도 쫄지 않고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제 스스로에게 놀랐네요. 인터넷 검색해서 속 시원한 시댁일화 이런 거 보면서 대리 만족도 했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걸 입 밖으로 꺼내는 연습도 혼자 했네요. 타고난 사람들은 연습 없이도 잘하겠지만 저처럼 기본적으로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감정적이고 말빨 부족하고 이런 사람은 연습이 필요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둘이 반찬을 여러 개 한꺼번에 만들었던 때였는데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못마땅하게 자꾸만 흘겨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미 그런 시선을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경지에까지는 올라 있었기 때문에 무시를 했죠. 그랬더니 결국 시어머니께서 먼저 공격을 시작하셨어요. 이제 네 배가 많이 불러온 것 보니까 내 걱정도 함께 커지는구나. 우리 손자가 자기 엄마를 안 닮고 아빠 쪽을 닮아야만 할 텐데 그간에 내 기도가 잘 통했을지. 왜요 어머님? 다른 건 몰라도 솔직히 제가 오빠에 비해서 얼굴 생김새는 좀 더 낫지 않나요? 그동안 발표도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던 지렁이가 꿈틀거리는 현상에 시어머니께선 어이가 없어 하셨어요. 헛웃음을 지으시더니 싱크대에 젓가락을 확 집어 던지시며 말씀하셨죠. 너 돌았니? 우리 아들 인물이 헐났구만. 네가 더 낫긴 뭐가 더 나아? 오빠는 아기가 제 얼굴 닮았으면 좋겠다고 하던데 어머님의 바람이 이뤄질지 오빠의 바람이 이뤄질지 궁금하네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선 이제는 이게 미쳤나? 하는 눈으로 저를 쏘아보셨어요. 저는 안몰래 심호흡을 했어요. 오늘 그간 연습해온 말빨 신공을 발휘할 작정이었죠. 어머님, 저는 어머님의 며느리예요. 누가 모르니? 갑자기 왜 자기소개하고 자빠졌어? 이게 점심밥을 잘못 처먹었나? 며느리란 아들의 배우자입니다. 생판 남한테도 안 하실 언사를 며느리한테 하시는 게 과연 바람직할까요? 시어머니께선 입을 쩍 벌리셨어요. 속으로 저는 살짝 떨고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그런 반응에 묘한 쾌감이 들어서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었네요. 천박한 고졸년이 제대로 돌았구나. 너 오늘 이렇게 맹랑한 이유가 뭐야? 해보자는 거니? 천박한 고졸년이라뇨. 세상에 고졸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제가 왜 천박한가요? 왜긴 왜야? 결혼하기도 전에 함부로 몸을 굴려서 임신이나 한 년이 어떻게 천박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어머님께서 오빠를 무조건적으로 아끼고 사랑하시는 줄로만 알았어요. 모든 걸 포용하실 줄로만 생각했는데 아니셨군요. 오빠를 천박한 놈이라고 보시다니 조금 놀랐습니다. 우리 아들이 왜 천박한 놈이야? 네가 감히 우리 아들을 그따위로 표현해? 네? 그치만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여자를 임신시킨 남자니까 대략 천박한 놈이란 표현이 맞지 않을까요? 제가 천박한 년이니까 오빠는 천박한 놈이 되는 거죠. 시어머니께선 잠시 말문이 막히신 상태로 멍하게 저를 쳐다보시기만 했어요. 마른 침을 느리게 삼키는 모습에 저는 제가 승기를 잡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건방지게 굴긴 너 애기 낳고 나서 어디 두고 보자. 네? 뭘 두고 봐요? 어떻게 두고 보실 거예요?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고졸이라 말귀를 잘 못 알아먹나 봐요.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저는 맹랑한 표정으로 반문을 드렸고 시어머니께선 손으로 당신의 가슴을 퍽퍽 두드리셨어요. 이런 필어먹을 막대어 먹은 집구석에서 자라나서 네가 이 모양 이 꼴이구나. 믿을 구석 하나도 없는 주제에
우리 집안 씨를 가진 것 하나로 유세를 떨기 시작해? 네, 어머님. 저도 집구석이라는 게 있어요. 가족이 있다고요. 저도 저희 집구석에서는 귀한 딸이고요. 귀한 여동생이고요. 귀한 시누이예요. 어머님께서는 어머님 태어날 손주가 안 귀하세요? 이게 갑자기 뭔 소리를 찌꺼리는 거야? 당연히 내 손자는 귀하지. 우리 집안 핏줄인데. 그러시다면 귀한 핏줄 품고 있는 몸인 저한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어머님, 저는 태어날 제 아기가 자기 할머니랑 친밀하게 지내길 바래요. 응당 친밀하게 지낼 텐데 뭔 서서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니 너는? 친밀하게 지낼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게 제 마음에 달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부디 제 아이를 할머니랑 친한 아이로 키울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뭐야? 니까짓게 나랑 손자를 갈라놓으려고 벌써부터 수를 쓰기 시작해? 우리 아들한테 다 말할 거다. 우리 효자가 너를 가만 안 둘 거야. 각오해. 너 금세 나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게 될 테니까. 네? 어머님, 저를 무릎 꿇리시라고요? 임신한 저를요? 저는 울상을 지으며 손으로 배를 어루만졌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손으로 뒷목을 잡으시며 비틀거리셨죠. 어떤 공격을 퍼부으셔도 제가 그걸 무효로 만들어버리자 그날 시어머니께선 완전 진이 빠지셨어요. 저는 유유히 반찬을 챙겨서 시댁을 빠져나왔고 제가 행한 것을 곱씹어 보면서 얼떨떨해했네요. 상상 속에서는 제가 시어머니의 입을 다물게 만들면 속이 엄청 시원할 줄 알았는데 막상 현실이 되니까 그렇지는 않았고 조금 실감이 안 났던 것 같아요. 오히려 남편 앞에서 조용히 할 말을 하고 났을 때가 개운했어요. 제가 남편한테 이혼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거든요. 남편은 엄청 당황하면서 펄쩍 뛰었고 친정 오빠가 남편이랑 통화하고 싶다 그랬었기에 남편 의견 물어봐서 둘이 통화하도록 해줬어요. 한참 베란다에 나가서 전화를 하더니 남편이 저한테 사과를 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먼저 결혼하자고 그랬으니 이후 상황을 책임지는 게 맞았는데 너를 방치했어. 솔직하게 말을 하길래 저도 응수해 주었죠. 오빠, 내가 부끄러워? 나랑 결혼해서 불행해? 더 잘난 여자랑 결혼할 수 있었는데 아니어서 아쉬워? 가감 없이 털어놔줬으면 좋겠어. 절대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거였으면 너랑 진작 헤어졌을 거고 연애 계속 안 했을 거야. 너랑 만날 때 집에서 선보라고 한 것도 생각 없단 핑계 대면서 다 쳐냈었어. 무엇보다 내 아이 임신한 여자를 두고 그런 생각할 만큼 나 최악인 남자 아니야. 알겠어. 믿을게. 근데 어머님은 오빠가 해결해줬으면 좋겠어. 나에겐 시어머니지만 오빠한테는 친어머니잖아. 모자간에 대화 나눠서 잘 해결해줘. 남편은 자기가 앞으로 시어머니께서 저를 못 괴롭히게 만들 거라고 그랬어요. 그참에 저는 근본적인 부분도 남편한테 말을 했죠. 오빠, 내가 어머님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알아? 중전마마 같으셔. 어머님은 중전마마고 나는 승은 입어서 후궁 첩지받은 궁녀 같아. 그러자 남편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더니 잠시 후에 귀가 빨개졌어요. 자기가 장남이라서 아무래도 모친의 의지와 기대를 받고 살았다며 자기도 그런 걸 알고는 있대요. 같이 잘 해결하겠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잘 정리를 해줄 거라고 내심 기대를 하면서도 시어머니의 성격상 한 방에 해결이 될 것 같진 않아서 심장이 떨렸었네요. 그리고 그 주 주말에 시어머니께서 저를 호출하셨어요. 아침 대바람부터 저한테 혼자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혼자 가봤어요. 시어머니께선 저를 보자마자 난리를 치셨습니다. 제가 당신과 당신 아들 사이를 이간질했다면서 불같이 화를 내셨죠. 시어머니께서 목에 핏대를 세우시며 저에게 분노를 터뜨리시던 와중에 안방에서 시아버지께서 나오셨어요. 주말 이른 시각이라서 계셨던 거예요. 어허, 이 무슨 소란이야. 이 옆엔 내가 노망이 났나. 집안 시끄럽게 만들지 마. 교양머리 없어 보이니까. 시아버지께선 뒷짐을 지신 채로 다가오셔선 시어머니를 다그치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바로 거품을 무셨죠. 당신이 이 모양이니까 내가 이날 이때까지 우리 장남 의지에서 산 거요. 그걸 도화선으로 시부모님께선
갑자기 격렬한 말다툼을 시작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선 며느리 잘못 들여서 이게 다 무슨 낭패냐며 짜증도 내셨죠. 저는 눈치만 보다가 시댁을 빠져나왔는데 시어머니께서 저를 순순히 보내주셨어요. 조용한 며칠이 흘렀는데 그 다음 주말이 됐을 때 친정엄마가 새언니와 함께 올라왔어요. 친오빠랑 새언니가 제 이야기를 친정 부모님께 열심히 퍼나는 결과물이었죠. 친정엄마, 새언니, 시어머니, 저 이렇게 여자 넷이서 카페에 모였고요. 친정엄마의 부름에 나오신 시어머니께서는 하나도 캥길 게 없던 기색으로 턱을 쳐들고 계셨답니다. 친정엄마는 차분하게 말씀하셨죠. 저희 딸을 그렇게나 구박하셨다고요? 갑자기 딸의 일에 왜 이렇게 신경을 쓰세요? 이렇게 적극적인 분이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결혼이었습니다. 제 딸 제가 데려가야겠어요. 생각지도 못한 친정엄마의 폭탄 발언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 새언니가 저를 향해 눈짓했어요. 가만히 있으라는 표시였죠. 이혼이라도 시키시겠다고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딸이고요. 태어날 손자도 제 손자입니다. 애가 엄마를 따라오는 건 당연하니까요. 저희가 잘 키울게요. 어머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 손자입니다. 제 손자요. 정 사부인께서 그러시다면 손자를 제가 양보해드릴 수야 있지만 그럼 사부인께서는 장남을 그냥 이혼남이 아니라 애 딸린 이혼남으로 두시게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친정엄마께서 부드럽게 하신 말씀의 내용에 시어머니께서 무척이나 혼란스러워하셨죠. 그때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러자 갑자기 시어머니께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무슨 말 좀 해봐라. 우리 이제 잘 지내기로 한 거 아니었니? 응? 네? 그랬었나요? 저는 어머님께 그러자는 말씀 못 들었는데. 저는 의도치 않게 정말 엉겹결에 그렇게 대답함으로써 시어머니의 속을 제대로 뒤집어놨죠. 시어머니께선 테이블 위로 올려둔 주먹을 부들부들 떠시더니 이윽고 저에게 사과하셨어요. 그간 내가 너한테 심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 내가 미안하구나. 드디어 제가 그 미안하다는 단어를 시어머니의 입을 통해 듣게 되는 순간이었네요. 저는 새언니 쪽을 눈짓했고 새언니는 아직 속이 덜 시원하단 표정이었으나 제 눈빛을 읽은 건지 친정엄마께 이제 일어나자면서 말을 해주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선 앞으로 저랑 문제없이 잘 지내보겠다고 친정엄마 앞에서 약속을 하셨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오늘은 우선 물러날게요. 원래는 오늘 딸이랑 같이 내려가려고 했는데 양보해드린 거예요. 친정엄마의 발언에 시어머니께서는 헛기침만 하셨죠. 그리고 잠시 후에 카페 주차장에서 굉장히 떨떠름해 하셨어요. 친정엄마와 새언니가 타고 온 차를 보신 후였죠. 렌트를 하셨나? 차를 좋은 걸 끌고 오셨네? 이건 세컨카예요. 더 좋은 건 두고 왔는데 다음에 기회 되면 보여드릴게요. 새언니가 불쑥 대답하자 시어머니께선 어버버 하시며 아무 말씀도 못 하셨네요. 저희 친정을 그토록 무시하셨던 분이었으니 당혹스러울 만도 하셨겠죠. 저는 그날 저녁 시어머니랑 따로 대화를 나눴어요. 어머님, 저 마음에 안 드시죠? 왜? 뭔 꼬투리를 또 잡으려고 시동 거니? 그거 아세요? 저도 어머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조심스레 말씀드리자 시어머니께선 발끈하셨죠. 저보고 미쳤냐면서 니까짓게 뭔데 그런 말을 하냐며 눈을 부라리셨고요. 저도 마음이란 게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여부가 존재하는걸요. 저는 어머님의 마음에 들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려놨고요. 헐씨고 대놓고 나를 업신여기겠다 선언을 하는구만. 그리고 지금은 제 자신이 어머님을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있어요. 제 마음이 그렇게 되길 바라네요. 그 순간 저는 한 줌의 가식도 부리지 않고 말씀드렸어요. 온통 진심만 담겨 있었기 때문일까요? 시어머니께선 제가 처음 보는 오묘한 눈빛을 하시며 저를 쳐다보셨죠. 제가 어머님보다 배움도 짧고 살아온 인생도 짧지만 이거 하나는 자신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모든 건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거, 그거 진짜 맞는 말이더라고요. 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쉬세요, 어머님. 저는 꾸벅 인사를 드리고 돌아섰는데 시어머니께서 작게 한숨을 내쉰 소리를 들은 것도 같았어요. 그 후로 뭐랄까, 시어머니와 좀 어색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몇 주 후에 제가 출산을 했죠. 생각해둔 아이 이름이 따로 있었는데 시아버지께서 고집을 피우셔서 그 이름으로 해버렸네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러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저희 부부가 생각했던 이름은 너무 유행을 타는 흔한 이름이었는데 시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아이 이름은 발음도 멋있고 뜻도 멋있거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를 키우면서 바삐 지냈고요. 아이를 낳고 나니까 희한하게 친정엄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심적으로 전보다 가까워졌어요. 시어머니와는 자연스럽게 아이라는 공통점으로 왕래를 하게 되었고 그 이전과는 다른 고부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흘러 돌잔치 때였는데요. 시어머니의 그 모임분들도 전원 참석하셨어요. 자랑의 장을 열심히 펼쳐댄다는 그 유서 깊은 모임이요. 차림새만 봐도 정말 다들 면면이 예사롭지 않으시더군요. 돌잔치 중간에 제가 그 테이블로 인사를 갔는데요. 가슴팍에 샤넬 브로치 큰 걸 다신 분이 저를 올려다보시면서 푸근한 미소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절 며느리긴 해도 모양새는 제법 반듯하네. 아주 그럴싸하다. 언중유골. 그 안에 뼈가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어색한 웃음만 짓고 있는데 제 옆에 서신 시어머니께서는 허허허 라는 웃음소리를 크게 내셔서 저를 놀래키시더니 다음 발언으로 저를 더 놀라게 하셨어요. 고졸이면 뭐 어떠니? 우리 며느리 별명이 고시 삼관왕이야. 예쁘게 생겨서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를 다 패스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의미란다. 네? 맹세코 저는 그런 별명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분위기상 어색한 웃음을 유지하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시어머니께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쐐기를 박으셨어요. 우리 손주를 보면 딱 알잖아. 떡잎부터 얼마나 인물이 훤칠하니. 쌍꺼풀도 선명하고 코도 오똑하고. 자기 엄마가 자연미인이니까 당연하지. 예, 근데 너는 막내딸 쌍꺼풀 수술은 잘 됐고? 시어머니의 질문을 받으신 분께선 가슴팍에 달린 샤넬 브루치가 흔들리게 보일 만큼 당황해서 주춤하셨어요. 잘 됐지. 근데 그거를 용케 알고 있네. 아유, 제 수술인데 당연히 잘 됐어야지. 축하해. 시어머니께서 박수를 2번 짝짝 치시자 그분은 이를 뿌듯 가셨고 테이블에 앉으신 분들은 저마다 시선을 회피하셨어요. 저는 표정 관리를 열심히 하며 돌아섰죠. 시어머니와 함께 걸어가면서 제가 조용히 친근한 척 해봤어요. 어머님, 저 오늘 예쁜가요? 원래 알아본 데 말고 어머님께서 추천해주신 샵에서 하고 오길 잘한 것 같아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코웃음을 치셨는데 표정을 보니까 싫어하시는 기색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입가에는 뿌듯함을 거셨더군요. 저희 아들 돌잔치 날에는 친정오빠랑 새언니, 그리고 태어났을 때 아팠단 사실이 까마득한 조카까지 유독 3사람이 부티가 났던 것 같아요. 명품으로 빼입고 와서는 힘 좀 줬다고 하는데 그 말이 얼마나 웃겼던지요. 새언니의 친정에 여유가 생긴 이후로 신기하게도 친정 오빠의 일이 술술 잘 풀렸어요. 금전적인 어려움이 전혀 없어서 그런가 그 기운을 받으신 친정 부모님께서도 아주 화목해지셨네요. 친정의 원조를 받게 된 저의 기가 살아났음은 물론이고요. 돌잔치 날 찍은 단체 사진 모두가 빠짐없이 한박웃음을 짓고 있는데 그걸 보면 기분이 좋으면서도 설명할 수 없는 벅참도 함께 차오릅니다. 지금 현재 시어머니와 저는 꽤나 잘 지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친정엄마랑 말다툼을 했었는데 이 고민 상담을 시어머니한테 받았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시어머니께선 친정엄마 입장에서 왜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풀이를 해주셨고요. 친정엄마와 화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네요. 잘못 끼워진 첫 단추도 이래저래 비틀다 보면 자기 자리를 찾아서 멀쩡히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건가 봐요. 제가 양가 식구들 모두와 가깝게
즐겁게 지내고 있는 현재를 보면 말이죠. 지금 둘째를 임신 중이라서 그런지 문득 첫 아이를 임신 중이었던 예전 그 시기가 자꾸만 떠오르는 것 같네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하시는 일이 전부 다 술술 풀리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